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4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교과와 모평 성적, 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인하대학교 화학과 인하미래인재 전형,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숙명인재 과학리더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예. 우리 학생 화학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화학 분야 중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본 직업이 있을까요? 아직 정확하게는 꿈을 못 정하고 있어서요. 예. 일단 화학 쪽의 직업을, 진로를 정한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대학 가는 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직업을 선택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좀 고민 끝에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상담이 진학과 진로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교과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모의평가 성적,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세 번째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요. 학생의 전반적인 학생부를 살펴보면 상당히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약간 좀 부족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교과 부분에서도 등급 관리에 있어서 약간 허점을 좀 보이고 있고, 비교과에서도 활동은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개별화된 어떤 그 활동 평가 내용이 없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모평 같은 경우에도 국수형에 비해서 과학 탐구 영역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는데요. 수영 레이스에서는 이제 멀리 갈수록 보다 유리한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진단하신 내용들은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이 이제 뭐 교과라든가 비교과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유리한 전형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출발이 좋습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좀 더 앞으로 나가는데요. 유리한 전형 2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이렇게 유리한 전형을 진단해 주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뽑은 이유는 학생의 교과 성적이 지금 현재 한 3점대 중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좀 더 학교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종합 전형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네. 실제 학생이 속한 3 내지 3.5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지원 대비 합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물론 대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치는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학생이 화학과를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화학 성적도 가장 교과에서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하지만은 아직은 깊이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서 비교과 설명을 할 때 하겠지만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좀 더 비교과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약점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중하위권 정도 대학의 수준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순위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2순위를 정시 전형으로 뽑을 때
보통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을 많이 엮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학생에게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학생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은 성적이 아니라 국수형에 비해서 탐구 영역의 성적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개념적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으로 인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시 전형을 뽑았는데요. 네. 실제로 과학과 수학이 매우 중요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됐건 수학이 됐건 무언가 하나는 잡아줘야 되는데 학생의 수학 성적 같은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수시에서 전략을 세울 때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절대적인 그 대학의 끝선을 결정짓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다라면 학생이 정시 전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을 했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2순위로 정시 전형을 뽑았고요. 네. 3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전형을 뽑았는데 그 이유가 학생이 지금 현재 교과 성적 분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의 상승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3등급 초반 정도까지의 교과 성적을 그 발휘한다고 봤었을 때 최저 학력 기준을 같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교과 전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9월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경우에 국어는 100분이 83점에 등급 3등급, 수학 가형은 100분이 78점에 등급 3등급, 영어는 3등급, 한국사 5등급, 화학원은 100분이 43점에 등급 5등급, 지구과학원은 28점에 6등급으로 전체 100분이 합이 196.5였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 등급이 3.625 등급이었습니다. 6월과 비교를 잠깐 해보게 되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약간 주춤했고요. 그리고 수학 가형은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대폭 떨어진 특성이 있었고 한국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 그리고 화학원은 5등급 그대로 유지, 지구과학원은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전략 같은 경우엔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별을 해보면 경기권 4년제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상황에서는 수시 전략을 세울 때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가장 먼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과학 탐구 영역의 성적이 두드러지게 안 좋던데 그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과학 탐구 성적이 국수형에 네. 비해서 안 좋더라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탐구에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생각을 했던 대로 네. 학생이 막연하게 무언가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뭘 준비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평 수능 성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9월달 학력평가 성적을 지금 2016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추정치로 지금 같이 돌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특징적인 것이 수학은 78%의 100분위와 100분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과학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78점이라는 그 수학 가형의 성적은 아직 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 범위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교육과정상 인문계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수학을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심화 범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학생이 아직까지도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수학 성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데미지가 수능까지 갔었을 때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다른 화면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국수형 탐의 점수를 다 합했을 때 442점을 받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국수형 탐에서 몇 점 정도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3등급에서 3.5등급 정도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 100분위를 기준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100분위는 훨씬 더 현저하게 24.5점이라는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없고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상당히 데미지가 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 국어는 3.67, 수학은 3.73, 영어는 3.33, 과학은 2.7등급으로 전체 평균 3.43등급을 보였는데요. 국수형에 대해서 학년별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에 3등급, 1학년 2학기에 4등급, 2학년 1학기 때 4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에 4등급, 그리고 3등급으로 약간 올랐다가 2학년 1학기 때 4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 3등급, 4등급 정도로 약간 떨어진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신 성적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입니다. 네, 대부분을 다 구름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생의 가장 큰 약점은 무언가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구름을 좀 많이 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자율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 행사라든가 아니면 진로에 대한 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맑음을 주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조금 더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서 자율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임원까지 그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약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구름을 줬던 독서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화학이나 아니면은 이런 수학 관련 부분에서 관련 독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수학, 2학년 때는 화학 부분에 대한 관련 독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동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 동기를 어떤 식으로 가꾸어서 내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좀 이렇게 책을 형식적으로 필요해서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변화했던 포인트에 그런 독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전공 관련 독서 정도를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된 그 활동이 있다기보단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전에 1교시에도 설명을 한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원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추천을 좀 하고 싶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진로 탐색 부분에서의 활동 노력과 그리고 수상 기록들이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마찬가지지만 동기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어도 좀 더 질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 상담 선생님이나 내지는 창체 선생님과 충분한 본인이 어떤 내용들을 활동을 했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다라는 개별화된 부분에 대한 면담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엔 화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 또한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이 주였고 학생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약해 보였기 때문에 구름을 준 것이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수학 경시 대회를 1학년 때 입상을 했지만 심화 과목으로 해당되는 2학년 2학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학이나 과학 관련 경시 대회에 좀 더 참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구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이제 유리한 전형 아까 1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텐데 네.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화학 관련 진로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예. 뭐 이제 화학 관련 진로라고 해서 특별히 자소서의 방향이 전공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안성환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 같은데 그 활동의 내용들이 이제 생기부에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디테일이 부족하다. 네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이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살려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자소서의 공통 항목들은 뭐 1번에서는 학업 역량, 또 학습 역량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2번에서는 이제 어떤 학교 활동, 그다음에 3번에서는 뭐 배려 나눔 인성 쪽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입원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학생부 생활기록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되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기록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자소서 문항에 1번에 채울 수 있는 내용, 2번에 네. 또 3번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소재별로 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가 학생부에는 조금 부족하게 지금 기록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변화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 3번 자소서를 구성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3학년 1학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3학년 1학기에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주목할 대학은 좀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일단 1지망은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를 희망했고요. 2지망은 인하대학교 화학과, 3지망은 숙명여대 화학과였습니다. 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을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로 지목했습니다. 네. 이 건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그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진단해 주실까요? 네,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교과와 비교과의 내용이 약간은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1지망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국대에 대한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면 화면 잠깐 좀 보시겠죠. 네. 모집 인원은 12명이었고요. 2017학년도에는 2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8명이었던 그 형태에서 28.5대 1이었고요. 인원이 약간 늘게 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로 뽑고 2단계를 1단계 40과 면접 60%로 뽑게 되는데 금년에 그 2017과 2018의 차이점이라면 면접 100에서 면접 60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좀 덜해진다라는 특징이 좀 있겠고요. 네. 전형 자료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도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면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이 좀 있는데 구체적인 기록이 안 되었다라면 교사 추천서로만 제출하는 KU 학교장 추천 전형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만 여전히 좀 도전에 있어서 좀 상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궁금한 점이 없어요? 좋은 기회인데. 그럼 윤상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성실하게 어떤 학교 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그 기록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어진 그 성과물, 교과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정시 그 모의고사 성적이 현재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성적이 많이 하락했지만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적이 9월에 비해서 많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준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만약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정시 모의고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또 전형의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본인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에 좀 미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우리 학생이 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지, 그 다음에 정시전형에서 유리할지, 본인 스스로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은 기간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세워드린 맞춤 전략 잘 실천해서 1년 후에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 있길 바라겠습니다. 윤상현 선생님, 내일은 진학에 대한 리얼 입시 토크죠. 입시 본색이 있는 날인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내일 입시 본색은 예비 수험생을 위한 특집인데요. 너희는 준비됐느냐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고요. 네. 영어 절대 평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형준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오늘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제작진이 여러분을 위해 음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김유나의 Going Home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